여러분, 지금 우리 안보 위기 상황이 전쟁으로 오는 위기 상황입니까? 아니죠. 군사적 안보 위기 상황이 아니라 군사적 안보 위기 상황 직전에 나타나는 비군사적 안보 위기 상황입니다. 20세기 역사는 비군사적 안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군사적 안보 위기는 현역 군인이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권자인 우리 모든 국민이 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회는 여기 있는 여러분만을 위한 토론회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을 위한 토론입니다. 제가 아까 토론을 보면서 유튜브를 보니까 어느 일개 유튜브 방송에서 지금 이 토론을 생중계하는데 약 7,800명 정도가 시청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아까 우리 신원식 장군이 김문수 우리 도지사 TV에 200만 명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7,000명, 200만 명이 보아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200만 명이 보았는데 나라 구했습니까, 지금? 비군사적 안보 위기가 해결되었습니까? 우리 국민 1,000만, 2,000만, 3,000만이 오늘 이 국민 대토론의 내용을 시청하셨을 때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자신만이 올바로 판단해서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자신도 올바로 판단해야지만 옆 사람이 올바로 판단해야 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올바로 판단해야 줘야지만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명서라기보다는 오늘 안보 토론회에서 우리 안보 전문가들이 정리한 핵심 내용을 우리 국민들에게 성명서 형식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신 우리 유튜브 언론인 여러분께서 그것을 잘 정리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주셔서 우리 국민 500만, 1,000만, 2,000만, 3,000만이 이걸 시청하실 때, 그리고 우리 3,000만이 이 안보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실 때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고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대국민 성명서.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모임은 전직 국방부 장관 12명, 육해 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34명을 포함한 415명의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입니다. 2018년 11월 21일 전쟁기념관에서 남북군사합의 국민 대토론을 개최하여 작금의 안보 사항을 진단하였습니다. 동토론을 통해 북한의 진실된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보 장치들과 안보 역량들이 일방적으로 조기 해체 혹은 감축되고 있음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평생 국방 임무를 담당했던 안보를 걱정하는 우리 예비역 장성들 일동은 다음과 같이 국민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한반도 평화와 상생을 위한 노력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유지와 확고한 안보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정체성, 한국군의 안보 역량, 동맹국의 연합 안보 역량을 훼손케 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현 정부가 출범 이래 지금까지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군 및 민간 대북정보기관의 무력화, 축소지향적 국방개혁, 한미연합훈련 중단,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환수, 9.19 국방분야 합의,
평화협정 체결 노력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둘째, 우리는 온 국민과 함께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와 상응하는 군사력 감축 없이 한국 혼자 일방적 안보 역량 축소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정부의 안보, 국방정책, 동맹정책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보완을 촉구합니다. 북한의 핵 폐기와 김정은 정권의 질적인 변화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많은 세계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및 국가기관의 대북 정능력을 약화시키는 조치, 군의 양적, 질적 역량을 축소하는 국방개혁 2.0, 군의 사기를 실추시키는 조치 등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안보 역량 붕괴를 초래하는 대재앙적인 조치들입니다. 셋째, 한미연합훈련은 한반도 위기사태 대비 및 한미동맹 역량의 유지 발전을 위한 핵심적이며 이러한 핵심 안보 역량을 대북 협상카드로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전쟁 발발 시 현 전시작전 통제권 체제는 가장 이상적인 한미연합방위체제이며 핵심적 대북 억제 요인이라고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시작전권 통제 조기 전환을 주장하는 논리로서 소위 안보주권이라는 자존심 문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자존심보다는 국가 생존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현 정시작전 통제권 체제는 더 적은 비용으로 전쟁을 억제하는 데 유리하고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담보하는 데 유리하며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에도 유리합니다. 우리는 현 정부가 전작권 조기 전환을 서두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작권 전환이라는 주제는 북한이 지난 70년 동안 주장해온 수건사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넷째, 9.19 군사합의는 지상과 공중 그리고 해상에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조기규모 능력과 도발 대항 능력을 결정적으로 제약하고 서해 북방 한계선을 포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이 질적인 변화가 없으면 이를 철저히 악용하면서 각종 군사적인 도발 핵책 및 수도권 기습 공격을 감행할 국가적인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있는 합의입니다. 대화가 시작된 이후에도 북한은 핵물질 생산과 미사일 개발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면서 추호도 변화의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남북군사합의는 안보 원칙에도 맞지 않고 북한의 변화를 선도하는 효과적인 협상 전술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을 서두를 때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평화협정이 전쟁을 예방한 적은 없으며 반대로 악의를 가진 상대방이 다른 상대방의 안보체제 이완을 위해 평화협정을 악용한 사례는 20세기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1973년 파리 평화협정으로 베트남 전쟁이 종식되었지만 2년 만에 북베트남이 협정을 파기하고 남침을 개시하자 혼란 속에 빠져있던 남베트남은 56일 만에 패망한 극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고로 전쟁을 도발할 의도가 없는 나라들 간에는 평화협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을 서두르기보다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폐기와 북한 정권의 질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일입니다. 예비역 장성 일동은 이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올바른 이해와 판단을 촉구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일동. 감사합니다.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일동이 정부에 드리는 질문은 총 5개 큰 카테고리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문재인 정부 안보 국방 기조에 관한 질문이 3개입니다. 제1질문, 문재인 정부 안보 국방 기조에 관한 질문으로서는 전문가들은 현 한국의 안보 상황을 북한의 재래식 및 대량 살상무기 능력, 국민의 안보의식 약화, 정부의 안보 위기 불관과 무능, 군의 정치화 및 비전문화, 동맹의 약화 등 총체적 안보 붕괴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동의하는가 하는 것이 안보 기조에 대한 첫 질문입니다. 두 번째,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질문? 예. 그러면 이 질문이 끝날 때마다 박수 한 번씩 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이 통북, 친중, 탈미, 반일이라는 좌파 수정주의 기조 하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분석에 동의하는가, 그리고 해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이 핵과 군사적 도발 포기 등을 확실히 하는 질적 변화를 한 후에 고려하여 볼 수 있는 사항이다. 문재인 정부의 서두르는 금년 내 추진이 임기 내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주장들도 있다. 이것이 사실인가 해명을 해라 하는 것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정부 기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 정부의 최고 안보 책임자들이 국제사회에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준 북한의 행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정부가 북한과 공조하여 우리 국민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를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라. 오늘 토론의 결과입니다. 이게 다섯 번째,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 하고 주장했다. 북한이 전쟁을 도발해 오는데도 한반도 전쟁은 없어야 되고 평화 손짓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라 하는 겁니다. 국방개혁 2.0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방개혁 2.0을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의 국방 역량을 축소하고 최소화시키는 개혁 방안으로 평가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2.0을 그렇게 인정하고 수정할 용의는 있는가 하는 국방개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질문에 동의하십니까? 채택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박수 치는 거 다 채택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반도의 상황과 무관하게 중국은 팽창주의적 대외 기조하에 군사력 정강을 계속하고 있다. 국방개혁 2.0은 주변국들의 안보 위험 요소들을 등한시하고 만든 계획으로 보이는데 동의하는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라 하는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 카테고리 한미동맹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이 위기를 맞이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위기는 한국 정부가 동맹 한미공조보다 남북공조를 앞세움이 주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한미동맹과 관련된 전자권 전환은 지난 70여 년간 북한의 수건과제다. 현 전자권 체제는 전쟁 억제력이 충분하고 전쟁 발발 시 동맹군의 승리를 보장하는 아주 이상적인 체제로 평가받고 있다. 왜 이런 현재의 전자권을 문재인 정부는 급속하게 전환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카테고리는 오늘 이 주제가 된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총 질문이 9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핵심 질문 4가지만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9.19 군사분야 합의가 일방적으로 한국에게만 불리한 점을 강조한 불균형 합의로 보고 있으며 우리 군의 첨단 전력이 속박받는 가운데 미래 첨단 전력은 북한과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미래 전력 정강마저 어렵게 하는 잘못된 합의로 분석한다.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맹점을 보완할 수 있고 후속 대책을 세울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다음 군사합의와 관련된 질문은 북한이 합의서에 명시된 것을 토대로 대규모 군사훈련, 무력정강, 봉쇄차단, 정찰 행위 등을 중지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하는 경우 유엔에서 인정한 국가자위권 차원에서의 방어훈련도 포기할 것인가? 북한이 핵은 미국과 북한 간의 협의사항이라는 핑계로 예외로 하면서 우리의 재래식 전력 정강만 협의하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무엇인가? 군사 공동위에서 협의할 무력 정강의 범위에 대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를 포함시킬 것인가 뺄 것인가?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는 무언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하여 대량 살상 무기 봉쇄 차단을 지속할 의지가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다음 질문. 합의서와 관련된 것. 합의된 작전 수칙하에서 북한이 계획적 도발을 저지르는 경우 아군의 생명이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와 국방부는 북한 도발 시 합의된 내용보다 장병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 행사가 우선하다는 우리 자국의 자위권이 우선인가? 합의 문서 수칙 지키는 것이 우선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라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간첩 활동, 선동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우리가 볼 때는 손 놓고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총 20개 질문인데 그 카테고리 내에 유사한 것은 저희들이 더 심층 연구를 해서 보완하고 해가지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요약했는데 보완해서 질문 그 20개를 만드는 것을 동의하시면은 박수 쳐주십시오. 네.